이제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은 서울 고법으로 되돌아가서 이 파기환송심 과연 6월 3일 대선 투표일 전에 마무리될 수가 있을까 이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고법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이요.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서울 고법으로 송부를 하면서 파기환송심 절차는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대법의 신속 처리 방침에 따라서 서울 고법도 곧장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 절차에 돌입한 걸로 보이는데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기존 원심 재판부는 이 배당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 담당인 이 형사 2부와 7부 중에 한 곳이 재판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바로 피고인을 소환한 뒤에 공판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파기환송심도 대법처럼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다 해도 6월 3일 대선 투표일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도 현실입니다. 네, 일단 파기환송심은 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인 이 633 원칙, 그러니까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 3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서울 고법도 대법처럼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서 이 신속하게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이 파기환송심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이 경우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이 항소심과 상고심 시작 전에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일 이전, 빠르면 이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후보가 선고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재상고심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엔 대선 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해석이 많은데요. 이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중앙일보에 서울 고법에서 다시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후보 역시 2심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변경하게 되면 상고할 것이라고 하며 상고를 바로 하지 않고 지연 전략을 취하면서 대선일을 넘기려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어쨌든 어제 대법원 선고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죄로 이미 결론이 내려진 이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게 대선일 전에 내려질 경우에 1심과 대법 그리고 파기환송심 등 3번이나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도 대선 후보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권자의 선택을 가를 관건 결국 형량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는 유죄가 선고될 게 확실시됩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우회한 판결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데다 대법원의 파기 판결은 사건을 환송받는 하급심을 기속, 그러니까 하급심이 재판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파기환송심은 어제 대법원의 판결과 상반된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요, 그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앞서 1심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의 말 그대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을 했거나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 이 감경 사유가 있으면 대체로 7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1심은요, 이 후보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을 해서 피선거권 박탈의 이 엄한 처벌을 했었죠. 때문에 법조계에서는요, 이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1심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이 가중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서 형량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거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만큼 1심 양형이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조차도요, 벌금형으로 고법 형량이 낮아진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 기준 이하,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까지는 아닐 거다. 이런 비관적 전망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법률 참모격인 이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맥락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제 이 대법원 선고가 형량을 높이라는 지침을 준 것이라며 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라고 분명히 선언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유죄를 해야 하고 형량도 높게 줘라고 대법원장이 어떤 그 2심 판사들한테 저는 이걸 지침을 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빨리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분명히 그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